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자녀에 대한 고민 상담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주를 보다 보면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오해할 일도 별로 없고, 또 그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 손에서 이렇게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아이는 그 아이 사주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도와서 그 아이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어머니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중3 때 외고를 갈 수 있었던 아이가 음악을 하겠다고 예고에 진학해서 지금은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은 모두 떨어졌고 알바를 한다더니 12시간 근무를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을 그 예비 합격자로 뒤늦게 연락을 왔는데 재수를 하겠다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라도 보낼 걸 후회가 됩니다. 물질 양면으로 작업실도 구해줬었고 아끼며 개인 레슨이며 지원을 모두 해줬는데도 뜻밖의 결과로 저나 본인도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재수를 한다면서 죽어라 일을 다니고 있고, 네, 자기 발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악기를 사주겠다고 일을 그만두고 음악 공부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부모가 해준 지원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서 고생도 해보면 처리될까 시켜만 보고 있습니다. 재수를 한다고 원하는 예대를 갈 수 있을지, 지금 자기 학대를 하듯이 12시간 넘게 일하고 집에 오면 정신과 약에 의존하고 잠만 자고 저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풀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아드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자리를 보죠. 본인 성격을 볼 때. 근데 이제 세 자리가 지금 화해살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 10토가 일반 기문에서는 지금 신약으로 나오는데 음곡 기문에서는 이론상 되게 신앙하게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여기 화해살이 있으면 토에 화해살이 있고 10토인 남자분은 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민이 되게 마음속에 많아. 그거를 말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걸 삭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10토가 되게 입이 무거워. 근데 신뢰감이 있고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는 굉장히 그 반듯한 면이 있지만 이런 화해살이 있으면 고민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품고 사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신앙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사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드님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대운의 흐름이나 어떤 과정일 뿐이고, 사실 이렇게 인수가 겸황으로 어쨌든 준동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왕한 인수고 본인도 왕하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버는 사주고 앞으로도 괜찮아요. 다만 왜 지금 이 과정이 힘들었냐, 대운에서 오는 게 가장 크죠. 16, 20살에 겁제 대운에 뭐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 거기다가 진유합궁으로 가면서 손이 엄청 왕하죠. 가뜩이나 손이 삼합으로 왕한데, 자, 손이 왕한 사람들은 손생제로 가거나 순극간을 한다 그랬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극간도 해요. 극간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극간이 되냐면, 일단은 이건 사주적인 해석인데, 자, 금생수를 하더라도 인해 한목으로 사명사를 또 맞는 관이에요. 일간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 이런 목기운을 깨고 있는 그런 대운이기도 하고, 겁제 대운이기도 하고, 극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항심도 되게 커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기에 이렇게 극간을 해버리면 공부가 상당히 장애가 있거나 학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목기운이 이제. 그래서 이 기운은 사실 굉장히 본인도 힘들었다 이렇게 봐요. 또 이 21세에서 26세도 마찬가지죠.
재성대운의 문계는 좋지만 재성대운에는 사실 여기서 가는 거는 이제 반합이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가고 다 가요. 그래서 수생목 해주면서 인해한목해서 이제 해묘미까지 다 가서 이 관으로 다 가긴 하지만 이 관이 결국에는 사명살로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큰 크기의 그림은 극관사주에 가까워요. 극관이라는 건 관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물론 금생수가 발달해서 어떤 예술 계통이나 악기 다루는 거 뭐 이런 거는 가능은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다 한들 극관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차라리 진로를 예술 쪽보다는 극관 쪽으로 가서 치기업종을 하거나 좋게는 뭐 의사, 뭐 치료하는 사람, 뭐 치기업종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 생문의 천의를 달고 있는 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손극관을 써서 문계도 좋잖아요. 예, 여기 문계가 좋고 손이 왕하기 때문에 손극관 하거든요. 어차피 손극관 하면은 치기업종을 하면서 뭐 제일 잘 풀리는 건 의사, 뭐 아니면 뭐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극관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로 본다면 이제 언제가 좋냐면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에게 정인으로 오니까 오미압도 좋지만 사실은 75934를 또 하죠. 그래서 나는 또 힘든 것도 동시에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도 본인이 극관하면서 힘들더라도 사명살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나도 극관 당하고 일간이니까 이 산목이 또 여기서도 극관을 하는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능하면 직업으로 승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그리고 엄마하고의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극관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특히 이때는 더 했겠죠. 여기서 이제 합해지는 기운으로 치는 거니까. 그럼 엄마죠. 형제거나 엄마를 치는 거잖아. 엄마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엄마도 많이 힘들다. 또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엄마를 보는 입장은 엄마 자체가 자매 형살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내가 또 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 때문에 힘든 기간이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요 기회, 요 때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전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들 사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흘러는 가요. 하지만 성향상의 성격, 말 잘 안 하고 혼자 고민을 끙끙 앓고 있고 극관 특유의 반항심, 특히 엄마를 극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엄마로서는 좀 힘들다가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아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유축합의 금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아빠가 능력이 없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도 해묘미합으로 일단은 왕하거든요. 왕하게 봐야 돼. 삼합이니까. 그럼 엄마도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로. 근데 어쨌든 극을 하잖아. 그죠? 사명살로도 극하고 극관을 계속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같이 엄마랑 있거나 그러면 그런 작용은 계속 있어요. 이게 없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 아이가 잘 풀리려면 지금 이 대운에도 사실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계속 극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정상적으로 어떤 학교나 이런 거에 변화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만두거나 다니기 힘들거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26가지 직장 다니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렇다면 진로를 선택할 때 치기업종 쪽으로 가거나 봉사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극관하는 직업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직업으로 풀렸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그 정의감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극관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못 본다던가 그리고 그런 걸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귀라는 건 우린 귀신일 수도 있고 이런 관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적이고 변혁을 추구하고 그 병과 싸우고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하면 많이 그 완화가 되는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요. 예술 쪽보다는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본인한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게 풀리면 한의사, 뭐 성형외과 의사,
뭐 이런 부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화기운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도화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치기업 정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그래서 아이의 진로가 지금은 사실 26살까지 상당히 불안정해요. 정신적으로. 목기운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본인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 결정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근데 엄마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엄마는 지금 여기서 오히려 내가 당하는 입장이지 도움이 잘 안 돼. 이 친구가 27이 좀 넘어가야 그때서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나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너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쪽이 본인이 맞는지 원하는 쪽으로 가게끔 그냥 해줘야 돼. 신앙한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원래 저기잖아. 반항심이 있어.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기에 놔두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좋은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사주가 좋기 때문에 굶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관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마 피곤해요. 네. 약간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대화가 뭐 잘 되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거를 관여하려거나 그러진 마세요. 그 아들 입장에서 엄마는 피곤하게 보여. 자묘형살이야. 본인이 보기에.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잔소리를 한다던가 어떤 걸로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는 위치상 그래. 조금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부모 자리는 그래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주고 이 기간에는 생각보다 되게 본인도 힘들어요. 목 기운이 깨지는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고민도 워낙 많은 데다가 이렇게 일간에 복덕이 있어서 좋긴 하죠. 네, 복덕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공망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약간 허무한, 공허한 그런 감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목 기운이 되게 좀 약하게는 보여요. 목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신경이나 그런 게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약해요. 그래서 면역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부모가 어떻게 특히 내가 어떻게 관여해서 하긴 좀 힘들고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게끔 옆에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엄마가 해줄 건 없어요.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 네, 일단은 사주 자체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사주는 괜찮아요. 그리고 중궁의 손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보통 손생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쪽보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기운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좋으냐? 그렇진 않거든. 그게 극간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생목 해가지고 관하고 합이 들면서 사명살에 극간에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져. 이분은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수록 결과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삶이에요. 이 그림상. 그래서 이분은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이분은 완화시키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치기업을 하는 게 원래 많고 돈을 벌려고 움직이지 말고 차라리 어떤 돕는 봉사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소명의식이라든지 난 이거를 꼭 하겠어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갈 길을 빨리 찾는다면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돈을 번다 그래서 더 악화돼요. 이런 경우는. 근데 그걸 스스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길을 빨리 찾으면 고생을 좀 덜하고 아마 26살까지는 어쩌면은 자기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재성대운에는 일단 부모 쪽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본인도 정신적으로 지금 돈만 벌어서 해결될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 만나도 마찬가지야.
맞아. 여기는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로 인해서 머리 아픈 일이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친구는 직업, 자기가 어떤 사회에 봉사하고 정의로운 내가 이걸 소명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그쪽 길로 간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본인도 왕하고 손도 왕하기 때문에 극간하는 사주는 사실 조금 더 자기 직업에 소명의식 갖는 일을 한다면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 남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생문천이가 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용하면 뭔가 치료를 한다던가 남을 돕는다던가 뭔가 좀 그런 일을 내가 한다면 훨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걸 자기 길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길은 찾긴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사는데 지장이 없어. 부모 덕이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인수가 아주 좋아요. 부모 덕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는 인복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평생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은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빨리 고쳐지진 않아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나면 이제는 뭔가를 내가 나 이게 내 천직이 아닐까라는 그것만 발견하면 그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만족도도 있고 직업으로 많이 승화가 되죠. 예를 들면 이게 살성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왕했을 땐 그걸 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의사나 이런 직업은 살성 있는 직업이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살성이 없고 그러면 못해. 극간을 좀 해줘야 되고, 의사로서 극간을 좀 해줘야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직접 상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상담한다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는 해드리지만 아직은 본인이 가야 될 길을 못 찾았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그 음악적인 재능은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음악을 함으로써 신경이 더 예민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패턴으로는요. 차라리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이거나 형사거나 뭐 정말 범인을 잡는 사회에 봉헌하는, 아니면 뭐 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사람을 낫게 해서 거기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소명의식을 갖는, 사명감 있는 뭐 이런 거를 찾는 게 이분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인복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은 그래도 없어요. 막 굉장히 막 안 좋게 그렇게 가진 않아. 근데 목기운이 워낙 약하거든요. 그 뜻은 신경이 되게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명살로 삼살로 이렇게 목기운이 깨질 때는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본인도 많이 괴로워. 그래서 자꾸 그런 약을 먹는 건데, 약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는 달래줄 수는 있지만 근본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본인이 정말 내가 꼭 할 일만 찾으면, 직업만 찾으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친구가 빨리 그 과정을 잘 극복해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찾는다면, 그쪽으로 쭉 나간다면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 안에 문제거리, 신경 예민한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건 고쳐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내가 마음 수련을 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극복하는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는,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뭐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에 귀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걸 취해서 스스로 치유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가요. 손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일반 직장은. 그래서 한 군데 오래 다니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분에게 안정된 직장을 다니기는 원래 힘들다예요. 그냥 극간이니까 관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깨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극간을 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이 완화가 돼요. 이분이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기의 갈 길을. 그렇다면은 좀 더 계획을 수정해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꼭
예를 들어 의사지 모든 사람 보고 의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그 극간 직업 중에 많아요, 되게. 근데 본인이 그거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극간의 특징은 약간 사명감, 보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뭐 이런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반항심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그런 기운이 되게 많은 거죠. 뭐 정의로운 기운이 많든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재성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재성이 있다 보니까 순수한 극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결국 극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본인도 왕하고 그리고 손도 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데는 일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건 다 가능해요. 다만 직업적인 게 좀 독특하거나 내가 가는 길이 약간 독특할 수는 있겠다. 그래야지 본인도 만족을 할 수 있겠다. 일반 직장은 힘들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이 대학을 꼭 가겠다고 하면 신년 운세를 원래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고민은 원래요. 뭐 엄마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걸 좀 알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녹화한 거 그 동영상을 아드님한테 한번 보라고 해주세요. 네, 그럼 혹시라도 힌트를 얻거나 자기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물론 당장은 그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운이 아직은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손생제로만 지금 계속 가. 손생제 알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생각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고민도 많아 속으로. 손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요 생각도 되게 많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본인 또 마음속에 화해살까지 있으니 얼마나 생각과 고민이 많고 토니까 말도 잘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자서 끙끙 앓는 네, 그런 어떤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사주에. 그러면 뭐 제가 바로 앞에서 상담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를 들어보고 내가 이런 게 좀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쉬운 사주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길만 잘 선택하면 네,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어요. 한 분야에. 이런 경우는 자 이게 일반 기문하고 좀 다른 게 일반 기문에서는 새 이거 굉장히 약하게 봐요. 신약으로. 근데 이거 신약하지 않거든요. 이거 만약에 신약하면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사실은. 본인이 이게 신약한 사주가 아니야. 그래서 나름대로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참고 삼아서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들이 잘 헤쳐나가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부모님이 여기서 보니까 능력이 있어. 그런 도와줄 때는 또 확실하게 또 도와주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렸으니까 이거는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그 사람들의 직업은 나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직업도 있다는 거 아니면 나는 그 길을 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쪽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엄청 힘들죠. 당연히 계속 목이 깨지는 일만 생기는데 직장도 힘들고 일반 직장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내 길을 못 찾으면 그만큼 방황하고 힘든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인수용신의 살성이 인수잖아요. 내가 이런 살성 있는 공부를 안 했다면 만족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그 길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찾긴 찾았구나. 그거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내 어떤 본능적으로 찾거든요. 직업은 어쩌면 되게 본능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못 찾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직업은 그래. 직업은 그게 내가 꼭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취미라던가 제2의 직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요즘엔 투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길을 정말 못 찾아서 지금도 방황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취미로 하든 아니면 뭐 투잡을 하든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도 두 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을 내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용신을 또 따로 써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사실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뿐이지. 못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잖아.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자기 스스로는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자꾸 반문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분명히. 다만 그거를 내가 애써 부정하려고 했거나, 왜냐면 그거에서 뭐 돈이 되겠어? 뭐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뒤늦게 찾는 사람도 많거든. 내가 평생 정말 억지로 힘들게 마지못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게 내 어떤 게 아니야. 나는 원래 더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어. 그래서 뒤늦게 그 꿈을 찾아서 간 사람도 있고, 또 뒤늦게 그거를 취미나 뭐 투잡으로 해서 만족도를 얻어서 결국 그쪽 길을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꼭 직업이 아니라 종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결국은 뭐 종교로 귀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물론 화용신이겠죠. 근데 본인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나랑 너무 안 맞아. 하지만 대운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서 이제 내가 다녔다 하더라도 미련은 계속 남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내가 그 길인지 알면서도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대운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은 그게 미련으로 계속 남아서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좀 좋게 풀려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먼저 했던 직업을 그만두고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도 있어.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가 길어졌네요. 우리 외삼촌이 그림을 잘 그려. 저도 외탁을 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정말 만화를 한 20년간 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외삼촌도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나랑 너무 비슷해. 근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직장이 맞겠어요, 사실? 뭐 안 맞겠지.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삼촌은 동양화를 그렸어요. 동양화를 그렸는데 그 공무원 그 국전이 있어요. 그림 국전. 거기에 계속 냈는데 항상 상을 타는 거야. 대상, 뭐 대통령상까지 받고 정말 그림에 너무 소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 그릴 때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지만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직장은 다니되 공무원이지만 이분은 그림이 용신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림을 그리고 지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이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복한, 나름대로 행복한,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하겠죠. 그게 용신이면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직업이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경우 있죠. 이제 극간의 특징이 또 봉사활동도 들어가요. 어떤 사회에 어떤 내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극간이 내 안에 내재돼 있는데 나는 다른 직업을 하고 있어.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봉사활동을 다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 거기서 만족도를 더 느끼는 거야. 하지만 그게 돈이 안 되잖아. 봉사 이런 건.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서 그걸 만족을 하지만 뭐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복지센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죠. 다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일과 직업과는 약간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쪽 길로 안 가지만 마음은 이미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이 아드님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모든 사람도 그런 갈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저도 항상 직장을 때려치고 언젠가 이 공부만 하면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 공부만 하면서 방송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까? 막 혼자서 그런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직장을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막 행복하고 막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그래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따로 하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제가 사주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사주 본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지만 사주 보고 공부하고 사회성 인수 용신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때 만족도가 제일 높아서 결국은 난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뭐 언젠간 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직업과 또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인수 용신이나 살성 용신을 쓴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이 공부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잘 맞거든요. 그런 만족도가 높고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게 마치 종교처럼 또 이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방식이고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용신을 찾아서 자기 길을 갈 사람들이 많잖아. 그거를 좀 참고로 하시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과연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잠잠하지가 않네요. 네, 저도 좀 있으면 출근을 해야 돼. 늦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